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4월 1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엊그젠가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국빈 자격으로 이쪽 바이든이 초청을 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미팅이다. 우리 한반도 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요번 그 진행 결과를 살펴봤는데 우리 선거 끝나고 마침 우리 선거날 또 초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져왔 그 제가 그때 이제 표현했었던 우리 한반도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예측이 약간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그간에 있었던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큰 꼭지가 한번 돌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데 국제 상황도 그렇다. 그래서 그간 업데이트됐던 내용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워낙 큰 이슈이니만큼 제가 뭐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거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전 세계적인 전환이거든요. 예, 예. 그 핵심은 뭐냐? 기시다와 바이든이 둘 다 동시에 살아야 된다. 예, 이거죠. 그래서 워낙 큰 사안이라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건 정황에 대한 말씀들 쭉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두 사람이 둘 다 사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즉 이대로 가면 둘 다 죽는다. 정치인으로서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그거부터 기시다 한번 볼게요. 예. 자, 이게 3월 28일, 4월 3일간의 조사한 모닝 컨설트죠. 갈수록 국내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이걸 많이 참고하는 경우가 느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조사에서 봤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사주를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기 의견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다가 주는 걸 상당히 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출구조사 많이 안 맞는 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왜? 나를 표현하고 싶은 의도는 있거든요. 내 의사를.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갈수록 이걸 인용하는 게 좀 커지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게 열 몇 개국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국정 지지율 대선. 예. 자, 이게 열 몇 개국인데 그중에 꼴찌를 지금 기시다가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보시면 16%예요. 지지율이.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민당 일당 독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일당 독재 맞죠? 혼자 계속 하니까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민당 내에 파벌이 자기들끼리 서로 교체하면서 하는 거죠. 인기가 좀 떨어지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이제 결정해서 바꾸는 건데 가장 큰 개파는 아베파였고 아베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파벌 순위에서 3위 정도밖에 안 되는 기시다가 총리를 했는데 지난번 서가 그때 아베가 배가 아프다. 뭐 장염인가 스트레스 받으면 장염이 도진다. 그래서 잠깐 쉬는 와중에 스가가 그 자리를 메웠는데 지지율이 30 몇 프로 되니까 벌써 교체 이야기 나왔거든요. 기시다는 30 몇 프로 2분의 1도 안 되는데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미국의 힘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이 강력히 기시다의 존속을 원한다. 왜? 미국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런 시점에 특히 있어야 된다. 아베는 같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이 싫어했다. 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내용상은 껍데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윤석열은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22%예요. 기시다보다 한 두 칸 위인데, 자 이거랑 국내에서 나오는 뭐 리얼미터, 한국갤럽 이런 거랑 숫자가 많이 다르죠. 예. 자 이런 거 한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안 달라요. 보니까 이게 일본 자국 내 조사랑 비슷해요. 이 16%가. 우리는 한 1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거 꼭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서양에 쓰는 통하는 방식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안 통한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음, 음, 음. 자, 일본 볼게요. 이게 4월 11일 날 나온 건데, 이게 지지통신에서 뭐 의뢰한 조사라고 내용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시다 지지율이 16.6% 된다. 좀 전에 그거 16%였잖아요. 요거는 그 뒤에 한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거랑 일본 자국 내에서 하는 거랑 모닝 컨설트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모닝 컨설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주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 궁금하죠, 왜 그런지.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비자금 스캔들이 있었죠.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서. 그래서 뭐 제재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가볍다. 제재가. 그게 56.4% 이론이 있었고, 요 밑에 우리나라에서 넣은 것 같은데 아직 기시다 미 국빈 방문 성과는 반영 안 돼. 야, 이거 엄청나게 후진국적인 발상 아닙니까? 예. 예전에 우리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미국 가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즉 박정희를 반대했던 미국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민선으로 넘어가라 했는데 박정희의 아끼던 제자였던 전두환이 쿠데타를 해버렸잖아요. 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처음 방문할 때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나는 미국의 뜻을 충분히 박정희와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조치를 하고 갔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때고 1980년대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뭐 죄송합니다. 일본은 세계 2, 3위의 지금 경제 대국이잖아요. 소위 밖에서 알려지기로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미국 가서 바이든이 얼마나 뭘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16.6%가 뭐 26.6%가 되겠습니까? 예, 아주 후진적인.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자주적이지 못하다. 현재 일본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미국이 취급하는 방식이 달라요. 물론 지금 우리 윤석열은 완전 예외입니다만 한국과 일본을 상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미국은 일본을 점령지로 생각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과 이런 걸 거치면서 쭉 보건데 거기는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두 번 다시 꿈도 못 꿀 우리한테 기어오를 꿈도 못 꾸게 해주겠다. 그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렇게 또 처리를 하고. 네. 자, 이러면 기시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위기에 빠졌으니까 기시다를 좀 힘내라. 이런 게 좀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빈 초청에 미국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뒤집어서. 우리 윤석열이 지지율이 되게 낮아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것은 미국 정보 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국에 있는 CIA 요원들하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늘 주요 보고 내용으로서 삼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기시다도 어렵고 윤석열도 어려워요. 국내 정치적으로 똑같아요. 한미일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라고 봤을 때 그럼 윤석열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할 건 다 이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미국 발로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한테 힘이 될 만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정 안 되면 기시다처럼 불러다가 뭔가 잔치라도 한번 해주면 윤석열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시다만큼 하면 안 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날선 반응들을 한번 해준다든지 긴장을 한번 고조시켜준다든지 미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항공모함이 한쪽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큼을 해줘도 선거에 얼마나 유리할 텐데 그거 안 해줬거든요. 기시다 좀 해주는데. 자, 이게 이런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계속 한번 보죠. 자, 이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온 건데 이 제목은 이제 이게 꼼꼼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거니까 기시다의 치적에 대해서 이번 이제 국빈 초청의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했어요. 이 보면은 제목은 이제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일 유대 강화를 한다. 자, 미국이 이제 죄송합니다. 일본이 이제 글로벌 단계에 미국의 동맹국이 된다. 어깨를 겨룬다. 이런 느낌을 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내용을 보면 70개 정도의 협약을 해서 다른 데보다 뭐 2배 이상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뭐냐면은 방산 관련 협력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군함을 일본에 수리할 수 있다. 예, 수리 기간이 90일짜리 이하인 것은. 그리고 뭐 공군기들의 엔진을 일본에서 수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단가가 비싸서 생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일본 시설을 이용해서 또 생산한다. 단가가 얼마 싸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뭐 국방무기 체계가 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요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요런 정도의 수준. 이거는 우리한테도 가끔 있었던 일이죠. 대박 사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미사일 사거리 제한 7폐, 고체 연료 로켓 민간 우주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줘. 이런 것들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확대 포장하고 있다는 그런 이렇게 바람을 일부러 좀 많이 넣고 있다. 거품이 날 정도로 넣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사실은 좀 받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일본이 모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투예요. 칭찬을 해줬다. 미국이 바이든이 기시다를 칭찬했다. 이런 것들을 일본 언론에서 써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이걸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십니까? 높이 평가했다고 해야 되죠. 높이 평가했다.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칭찬은 윗사람이 물론 평등한 관계에서 할 수 있지만 국가 원수 간에 쓰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다? 내가? 이건 아니죠. 형님 동생 이런 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일본 사람들이 쓴 기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기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기사의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US 스틸 살려고 일본 신일본 제치 살려고 그랬는데 반대했죠. 그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선거판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핵심 지역인데 거기 노조가 반대하고 지역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건 이해 타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지금 그 표의 값이 훨씬 더 비싸요. US 스틸을 일본에 팔므로 해서 받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값어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그런데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그 언급을 해줬어요. US 스틸 건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시다 여기는 소개를 했어요. 미국의 답변은 물론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거는 니케이가 기시다를 좀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그 멘트를 넣었다. 결과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일본도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미팅이다. 그런데 제가 봐서 크게 무게감이 있는 게 없어요. 일본을 뭐 갑자기 AI 투자도 한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뭘 한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대만의 TSMC인가요? 그 반도체 기업이죠. 이름 제가 틀리게 말했습니다. 다시 장박이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미국에 불러다가 미국 세금 넣어서 거대한 공사를 벌였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삼성도 불러들여서 공장 만들면 해주겠다. 그것도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 전망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텔을 다시 살린다 해서 엄청나게 투자했죠. 엄청나게 적지 않았죠. 다 실패한 뜻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약소한 정도의 금액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빈을로 초대해서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둘이 만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고 일단 기시다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요 뒤에 큰 그림이 있다. 언론에 공표가 안 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 조금씩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더 가디안에서 쓴 글인데 이 말이 딱 맞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선거 기시다도 지금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힘 빼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불른 건데 그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 많아요. 윤석열이 이뻐 보였으면. 윤석열이 정권 후반기에 레임덕에 안 빠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미국에 유리했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예요. 미국이 윤석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북풍 오히려 차단시켰잖아요. 북풍에 북자도 이야기 못했죠. 북한은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도.
예, 충분히 몇 가지 건수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궁지에 몰렸었는데 못했잖아요. 이건 이제 미국이 개입했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못하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기사로 돌아가 보면은 아니 둘이 엄청나게 뭐 약속도 하고 뭐 사실 거창한 약속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기시다도 돌아가면 엉망이고 미국이 힘 빠지면은 그런 게 다 물거품 될 것인데 지금 당장 11월 5일이 선거 날인데 미국에 트럼프한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하고 있니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응? 이렇게 야트막한 조그만 조약돌 같은 약속들을 쑥 모아놓은 건데 이거 트럼프가 딱 등장해가지고 양국 간의 큰 틀을 바꾸는 이런 큰 조약을 맺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탁 틀어버리면 그냥 옷 틀듯이 탁 먼지 틀듯이 틀어버리면 싹 다 없어질 것인데 뭔 짓이냐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뭐냐? 바이든이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미국 언론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 조중동 같아요 지금. 사실을 회피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뉴스위크가 뭐라고 그랬느냐? 조 바이든이 지금 머조리티 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여론조사에 우리 한국에서 하듯이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 아주 살짝 이기는 걸 거예요. 아마 이기더라도. 자, 그 다음 텔레그래프를 보면은 미국은 트럼프에 지쳤다. 그는 이번에 선거를 못 이길 거다. 이것은 뭐랄까 저주를 하는 거죠. 저주를. 밑에 제일 밑에 USA Today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래도 좀 달라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젊은 유권자들한테 표를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가 이제 현실성 있는 기사예요. 제가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폴을 여론조사를 넣었더니 이게 딱 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론을 마사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그림은 소수만이 알고 있어요. 소수만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 이카노미스트 이걸 보여주거든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간에 누가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지. 이게 보면은 이 중간값이 40대 44대 44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한선이 38, 트럼프는 바이든은 39, 상한선은 트럼프가 50, 바이든은 49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 100명을 자꾸 물으면은 그 중에 44명이 난 바이든 지지. 그 다음 44명이 나는 트럼프 지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많은 각 주별로 많은 수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카노미스트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 같은 직선제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주별로 대의원 숫자가 정해져 있고 미국 전체 득표율보다는 대의원 수가 많은 주에서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걸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계속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조중동이 하는 짓이랑 똑같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했죠. 그리고 절묘하게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애를 탄핵을 시키든 뭘 하든 그것은 우리가 국민이 결정한다. 일단 야권이 훨씬 우세한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크게 꾸지람을 한 다음에 다 인정하는 참패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렇지만 개헌이나 거부권 저지 같은 것은 국민이 동의할 때 할 수 있는 딱 그런 의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은 이걸로 마사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다는 것은 미국 언론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언론, 뭐 호주 언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구권의 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터키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중동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우리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언론, 즉 서방 언론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제 3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속기가 쉬워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까 뭐 모닝 컨설트도 이야기를 하고 일본 보도, 뭐 중국 보도, 뭐 제 채널이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일부 그런 걸 소개를 드림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대중은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 못해요. 예. 크게 빅타임으로 쏟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예. 지금 대의원 숫자들 보면은 315 대 223이고 제가 이거 가끔씩 관찰을 하는데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의원 수가 지금 70명 정도가 7, 80명 정도가 부족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 색깔이 짙을수록 지지도가 세다는 거란 말이에요.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텍사스 같은 데가 40명이에요. 자, 저것을 근데 저기는 바이든이 사실 역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역전하다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바이든이 264개가 되는 거고 트럼프가 뭐 27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덩치 큰 주 몇 군데가 돌아와야 돼요. 텍사스 더하기 저기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위스콘신 저기는 전통적으로 스윙보터 지역이죠. 저기가 바이든을 지지했다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공화당을 지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주예요. 저런 데가. 근데 이번에 저기를 다 잃었단 말이에요. 저기를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US 스틸이 저기 아마 펜실베니아, 미시간 좋은 데 걸쳐져 있을 거예요. 저기가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뭐 포항 이런 분위기거든. 지금 많이 쇠락했죠. 미국이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US 스틸은 절대 일본에 팔 수가 없다. 예. 플로리다 같은 데도 안 돼요. 그럼 저기를 다시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플로리다 큰 주에서 몇 군데 역전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판세는 지금. 그래서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미국의 언론들은 저런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것들은. 그죠? 예. 이 사실을 숨겨져 있어요. 미국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이건 있어요. 찾으면. 예. 근데 대중들한테 알려지진 않죠. 자, 그러면 바이든이 왜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정신없는 시기에 지금 가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신없는 시기에 넉넉하게 기시다를 국빈 초청해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자, 아까 기시다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미국이 기시다를 유지시키는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뭐 입에 발린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요번에 뭐 여러 가지 합의한 내용도 실체는 약해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그리고 바이든한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3월 달일 거예요. 3월 말 정도에 자,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제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문가 패널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감시를 하고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 전문가 패널이 없으면 보고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즉 경제 제재는 안보리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지만 그걸 검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 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련된 일인데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꾸지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추가 제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무력화시키는 걸로 봐지거든요. 이걸 러시아가 당연히 안보리에서 예전에는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안보리에서 제재안이 나온 이유는 뭐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죠. 지금 성공했고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러시아가 발을 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가 모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 이때 기시다 방북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추가 지원 법안 통과 못했죠. 돈 못 줘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났어요. 예, 전쟁 승패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끝내기를 잘 하느냐 이게 이제 달려 있을 따름이고 그 끝내기에 달려 있는 것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화해밖에 없고 그 화해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켜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진 마당에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느냐 미국이? 절대 아니죠. 예, 지금 그래서 다시 동북아로 와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의 편에 서겠다. 그리고 강성, 예, 깡으로는 세계 1등인 북한이 다시 그 편에 같이 서겠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 상대방에 있는 자들이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리면은 어떤 강공책을 씀으로써 바이든의 정치적 그 위상을 흔들 수 있죠, 오히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 뭐 반대하는 논평을 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푸틴이 선택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푸틴의 방북 발표가 먼저 나왔고, 예, 예. 그다음 방북을 앞두고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챙기고, 예. 가자에서 미국이 발을 지금 뺄 수밖에 없게. 예. 자, 그런 게 지난 한 몇 주간 벌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야 되고 가자에서도 발을 빼야 된다. 그런데 기시다 불러다 놓고 뭐 밥이나 먹고 서로 뭐 칭찬이나 하고 이렇게 될 시간이 되느냐? 그리고 선거 조사 기관들은 계속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다라고 계속 여론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팅의 핵심은 다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볼게요. 자, 푸틴이 방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지만 저는 금년 중에 당연히 오겠죠. 여기 보면은 새롭게 이제 드러난 사실이 중국 방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러시아와 지금 미국 간에 뒤로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 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걸 당연히 북한 가기 전에 먼저 온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북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이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즉 여기서 중국이 많이 배제됐다 이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와 미국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아마 중국에게 약간 통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왜? 그 당위성은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항상 이야기해 왔죠.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 된다. 남북 간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예. 그거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에 예속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건 러시아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방북 이야기가 나왔고 작년에 초대한 것부터 해서 다 푸틴의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예, 예, 예. 자, 거기서 중국이 남북한이 자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는데 자기들한테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중국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국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좋은 신호다. 푸틴이 중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은 많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간 미국이 해온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해온 행동하고도 일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그게 잘 안 어그러졌으면 이번에 기시다 만나서 밥만 먹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예, 이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푸틴이 북한 가기 전에 중국을 먼저 간다는 거. 예. 자, 푸틴은 5월 달에 방문을 할 거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요게 요 이후에 북한을 가게 될 거니까 전반기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어서 바로 간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기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기시다가 방북을 하게 되면은 그것과 상관이 있다. 기시다의 방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몇 주간에 정리됐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거거든요. 양쪽이 다. 그게 정리가 순조롭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시진핑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다음 북한에 간다. 그럼 기시다는 여태까지 말만 쭉 해오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이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줬다. 기시다, 너 더 사는 방법은 북한에 투자하는 거야. 북한하고 화해하는 거야. 새로운 지평을 열어. 우리를 위해서 디딤돌을 만들어줘. 같이 사는 방법이죠. 그러면. 예.
일본에 고여있던 돈 투자되는 거고, 그런 북한의 위협 해소되는 거고, 동시에 러시아의 위협도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방벽이 강해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요 정도는 돼야지 기사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자, 이 내용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푸틴 대통령은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그게 벌써 작년 9월이에요. 김정은과 정상회담 한 뒤 김 위원장이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 그래서 벌써 라프로프가 오고 최선희가 한번 북한을 갔죠. 죄송합니다. 러시아를 한번 갔죠.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푸틴은 지난 1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이런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타이밍을 봤을 때는 금년 전반기에 와야 돼요. 자, 그럼 5월에서부터 여름 사이다. 더울 때 오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왜 더울 때 무리해서 오긴 올 수 있는데, 그리고 겨울에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바이든의 선거가 11월 달이고 선거까지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의 타이밍하고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윤석열은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미국이 구해주지 않은 거죠. 지원 사격을 전혀 해주지 않았죠. 오히려 단속만 했단 말이에요. 총선에서 대패하도록 놔둔 거죠. 즉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져 있다. 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반대하기 때문에. 자,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즉 최선희하고 라프로프가 와서 다 끝난 거예요. 큰 것은 근데 그 이후에 후속 미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난달 말이니까 3월이죠.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 정보국 국장이 평양을 방문했고, 5일에는 김성도 북한 교육상이 러시아를 찾았다. 이건 협상에 대한 이야기, 향후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예,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많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는 이런 진행에는 윤석열이 이번에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레임덕에 완전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에요. 기시다는 키워주고 윤석열은 누른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네. 그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즉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예.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3월 말이죠. 자, 3월 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시다가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 이건 지난해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초벌로 의견 검토 나왔고, 이거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목소리로 나온 거예요. 예, 김여정 입에서. 예. 자, 요거하고 2, 3일 있다가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 전문가 패널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가자에서 미국이 거의 발을 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중동 국가들의 먹잇감을 아마 던져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불렀다.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미국의 체면을 많이 살려줄 것이다. 그 와중에 여러 테러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죠. 볼티모어 다리에 배가 왠지 가서 부딪힌 거.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큰 테러 사건 난 거. 그런 거. 이 흐름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주체는 이 흐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쪽이겠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되면은 미국이 지금 여론전을 통해서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게 기정사실화시키는 걸 틀어막고 있잖아요, 지금. 틀어막는 것은 목적이 있다. 왜? 틀어막는 건 힘드니까. 자, 그게 이번에 기사 미팅과의 핵심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려라. 역전할 수 있어. 너희들도 트럼프 싫잖아. 뭐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기시다도 살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안보적으로 많은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의 탈출구가 생기는 거죠. 북한에 투자할 수 있음으로 해서.
대륙과의 연결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왜 우리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안 할까? 윤석열은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회방을 놓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푸틴이 시진핑을 만나서 그다음 북한을 온다. 김정은과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 바이든과 기시다가 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나누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건 6자 회담이에요. 가장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6자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재개된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근데 6자 회담의 당사국인 한국이 이번에 빠진 거예요. 윤석열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을. 예. 자, 이 정도가 제가 이제 관찰하는 바이고요. 대충 그쪽 방향이 아닌가 싶지만 워낙 큰 사안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이제 실마리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